지구에는 아직 과학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신비한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단단한 바위가 순식간에 굳어 형태가 변하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맑은 하늘에서도 번개가 내리치는 기이한 지역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 과학자들을 당황시키며 새로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신비한 현상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자연의 힘인지, 아니면 잊혀진 고대 문명의 흔적인지, 혹은 전혀 다른 무언가의 작품인지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장소들을 탐험해보고 각각의 미스터리 뒤에 숨겨진 과학적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우주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내려다보면 거대한 눈동자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사하라 사막 깊숙한 곳에 자리한 리샤트 구조물은 공식 명칭이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사하라의 눈 또는 대지의 눈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바로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직경이 무려 50km에 달하는 거대한 동심원 구조가 마치 지구의 눈처럼 보이거든요. 1930년대부터 프랑스 지질학자들이 이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정말 놀라운 발견은 훨씬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1965년 NASA의 제미니 4호 승무원이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을 통해 이 구조물의 전체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어요. 당시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 표면의 운석 충돌 흔적을 찾고 있었는데 이 거대한 동심원 구조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당연히 운석이 만든 분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추정은 곧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운석이 지표면에 충돌하면 특유의 분화구 모양이 남게 되는데 리샤트 구조물의 바닥 부분은 평평했거든요. 게다가 운석 충돌 시에는 충격파라고 불리는 녹은 암석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곳 주변에서는 그런 파편들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완벽한 원형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수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었고 그 중에는 정말 기상천외한 것들도 있었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은 플라톤이 묘사했던 아틀란티스가 바로 이곳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고대 아틀란티스인들이 어떤 특별한 장치를 사용했다는 거죠. 에너지 광선으로 지구를 뚫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흔적이라는 이론도 있었어요. 외계인의 레이저 무기가 남긴 흔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고요. 하지만 이런 환상적인 추측들을 제쳐두고 보면 실제 원인은 고대 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질학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리샤트 구조물은 지질학적 돔, 즉 변형된 암석 구조의 잔해라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약 1억 년 전 이곳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분출했는데 이 뜨거운 물질이 거대한 거품처럼 부풀어 올라 직경 50km에 달하는 거대한 돔을 형성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침식과 사막의 거센 바람이 이 돔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암석층들은 빠르게 깎여나갔어요. 하지만 단단한 암석층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뚜렷한 동심원 모양의 능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리샤트 구조물의 독특한 눈동자 같은 모습을 부여한 것이죠. 현재 이 이론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왜 하필 이 위치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어요. 지구의 다른 곳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돔 구조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샤트 구조물은 여전히 많은 수수께끼를 안고 있는 신비로운 장소예요. 이제 또 다른 신비로운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 북동쪽에 위치한 메드베디차 능선을 소개해 드릴게요. 언덕들로 둘러싸인 좁고 긴 계곡인 이곳에 대한 수많은 목격자 증언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전해들은 이야기 수준이고 명확한 사진이나 영상 자료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능선에는 푸른 산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지점이 있는데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맹렬한 번개의 비탈이라고도 부려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날씨가 완전히 맑은 상황에서도 이 비탈에 번개가 떨어진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구형 번개가 땅속에서 솟아올라 나무들에 불을 지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목격자들이 있다고 해요. 나무들에 대해 말하자면 이곳 언덕 위의 자작나무들을 보면 정말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 매듭을 지으려는 듯 모두 비틀어지고 구부러져 있으며 줄기들은 껍질이 벗겨진 채 검게 탄화되어 있어요. 지역 전설에 따르면 능선 아래 땅속에는 신비한 지하 통로들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졌지만 하나는 아직도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감과 귀를 찢을 듯한 소음을 경험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몇 분도 견디지 못하고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에 작동 불능 상태가 된 전자기기들, 이상한 원형 흔적들, 그리고 물론 UFO 목격담까지 더해집니다. 결국 이런 종류의 장소에서 외계인 목격담이 빠질 수는 없겠죠? 이곳은 초자연적 현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일까요?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메드베디차 능선에는 초자연적 현상 주장의 절반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곳 토양의 철분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철분 함량이 있는 지역에서는 전기적 이상 현상과 원형 흔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전자기기 오작동도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철분이 자기장을 형성하면서 전자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뒤틀린 나무들은 어떨까요? 이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매우 강한 바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높은 언덕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특별한 것이 아니며 바람에 의한 변형이나 구부러진 숲의 성장으로 알려진 일반적인 자연현상입니다. 탄화된 모습은 실제로 번개가 자주 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철분이 풍부한 토양이 번개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지하 터널과 UFO 목격담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거의 없고 모든 것이 희소한 목격자들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과장되고 신비롭게 변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신비한 이야기를 계속해보자면 어둡고 깊은 호수 속에 사는 괴물에 대한 소름 끼치는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네스호의 네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알래스카 남서부에 위치한 일리아무나 호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호수는 면적이 약 2,600제곱킬로미터이고 최대 수심이 300m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예요. 한국의 제주도보다도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지질조사소는 이기기양 마을의 정보 게시판을 인용하여 일리아무나라는 이름이 지역 토착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호수에 살면서 나쁜 원주민들의 카약에 구멍을 뚫는 신화 속에 거대한 검은 물고기를 가리킨다고 해요. 지역 주민들은 호수에 어떤 종류의 괴물이 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거든요. 배가 뒤집히고 낚싯줄이 끊어지고 어획물이 사라지고 엄청난 소동이 벌어진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만약 그 엄청난 크기와 포착하기 힘든 특성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을 단순히 지역 야생동물의 소행으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일리아무나 호수는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에요. 물고기가 풍부하고 민물 바다표범도 몇 마리 서식하고 있지만 이런 생물들 중 어느 것도 그런 일을 벌일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괴물들을 한꺼번에 목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다는 거죠. 1950년대에 길페스트라는 남성과 그의 동료 3명이 이 괴물을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끼는 물론이고 강철 케이블까지 잃어버렸다고 해요. 여러 조종사들이 공중에서 이 생물을 목격했다고 보고했는데 특히 1959년 톰 엘스워스와 1977년 틸 라포트가 그랬습니다. 이 무렵 이 생물이 너무 유명해져서 1980년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는 이 괴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에게 $100,000를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짐작하시겠지만 상금은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받아가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색은 계속되고 있어요. 2021년에는 최상위 포식자 연구 전문가인 브루스 라이트 박사와 알래스카 주방위군 항공대의 전임 책임자였던 마크 스트이거가 이 교활한 괴물을 추적하기 위한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호수 물속에 뭔가 특별한 것이 숨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최신 장비를 동원해서 호수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현재 괴물에 대한 묘사를 보면 머리가 납작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어두운 색의 물고기 같은 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학적 설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수에 서식할 가능성이 있는 태평양 슬리퍼 샤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북부 파이크나 흰 철갑상어일 수도 있다고 해요.
이들 모두, 특히 철갑상어는 엄청나게 크게 자랄 수 있어서 전설적인 생물의 강력한 후보가 되고 있어요. 철갑상어 중에는 6m가 넘는 개체들도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이 정도 크기면 충분히 괴물로 오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확실한 답이 없지만 수색은 계속되고 있고 언젠가는 일리아무나 괴물의 수수께끼가 해결될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장소는 사람들이 특별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찾아오는 곳입니다. 단순한 관광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 분야의 존경받는 연구자와 전문가들도 찾아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분화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는데 언뜻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츠키 분화구라고 불리는 이곳은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타이가 한가운데 돌덩어리가 솟아있는 것처럼 보이며 높이는 40m에 달해요. 꼭대기에는 움푹 들어간 곳이 있고 그 중앙에는 이상한 원형 언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형태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보통 분화구라고 하면 가운데가 비어 있거나 호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죠. 파츠키 분화구는 1949년 지질학자 바딘 콜파코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해당 지역의 지질도를 작성하고 금이 포함된 하천을 찾기 위해 파견되었어요. 금 대신 이 언덕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흥미로운 점은 지역 야쿠트족 사냥꾼들이 이 사실을 꽤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을 독수리의 둥지라는 시적인 이름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과학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 수수께끼는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설을 제안할 때마다 다른 연구자가 그것을 반박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바딤 콜파코프 자신도 운석 충돌 지점이라고 제안했지만 20세기에 실시된 여러 과학 탐사에서도 운석 물질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무언가가 밀어올린 것일까요? 2000년대 초 이르쿠츠크 과학자들이 암석에 대한 화학 분석을 실시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아르 연구소 지구화학과장인 빅토르 토피는 파츠키 분화구가 실제로는 화산이었다고 발표했어요. 지진 활동이 거의 없는 지역에 있는 화산이라는 거죠. 용암이 분출한 것은 아니지만 지하에서 통로를 통해 가스가 솟아올라 바위를 바깥쪽으로 밀어내어 둔덕을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그럴듯한 설명처럼 보였는데 2008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원정대가 지구 물리학적 조사를 실시한 후 상황이 다시 복잡해졌어요. 둔덕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금속으로 된 원통형 물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당연한 답은 우주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 분화구를 만들었고 나중에 이 물체가 지하에서 나오는 바로 그 가스에 부딪혀서 표면으로 밀려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용암 대신 얼음을 분출하는 극저온 화산이라는 새로운 가설까지 등장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상에서 크라이오 화산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려요. 이것이 지구상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일 수 있을까요? 연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파츠키 분화구는 여전히 과학자들에게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고 언젠가는 그 비밀이 밝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세 곳의 장소를 탐험해 보았어요.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과학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리샤트 구조물은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메드베디차 능선은 과학적 설명과 미스터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일리아무나 호수의 괴물과 파츠키 분화구는 아직도 많은 수수께끼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구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비밀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에요.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이런 미스터리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수수께끼들도 계속 발견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구의 매력이 아닐까요?